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마이클입니다. 제가 사실 마이클 잭슨 세대가 아니긴 해요. 그리고 제가 뭐 음악에 막 크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근데 마이클 잭슨의 음악은 아무리 관심 없는 사람이라 해도 제목까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아, 이 노래 이거 마이클 잭슨 노래지 라고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뮤지션이긴 하잖아요. 이 마이클 잭슨 세대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팝 음악을 즐기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개봉 소식만 듣고도 가슴이 꽤 뛰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요.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 무게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담아내도 뭔가 좀 모자랄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파고드는 완성도 높은 전기 영화라고 부르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극장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검색해서 듣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는 인디애나주 게리에 있는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억압적이었던 아버지 조 잭슨의 통제 아래에서 잭슨5의 막내로 무대에 서던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부터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두면서 홀로서기 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일단 제목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그냥 마이클이잖아요. 보통 이런 시대의 아이콘을 다루는 영화라면 대중한테 친숙한 풀네임인 마이클 잭슨을 썼을 법도 한데 왜 굳이 성을 떼버렸을까요? 이 잭슨이라는 성은 아버지 조 잭슨의 이름이기도 하죠. 잭슨5라는 그룹 이름 자체가 아버지가 만들어낸 일종의 브랜드였고 어린 마이클의 커리어 전부는 잭슨 가문의 일원으로서 시작이 됐잖아요. 영화는 결국 그가 그 무거운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마이클이라는 한 명의 온전한 개인으로 홀로 사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실제로 영화의 결말도 마이클이 형제들과의 투어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대중 앞에 공개 선언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콜먼 도밍고가 아버지 조 잭슨을 연기하는데 탐욕스럽고 강압적인 아버지 역할을 정말 잘 소화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연기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조 잭슨의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중간중간 마이클 내면의 상처를 보여주는 연출들도 나오는데요.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쓰고 얼굴에 그늘을 만드는 장면들이 있는데 무대 위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동시에 느끼던 고립감을 시각적으로 잘 잡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터팬 신드롬이나 네버랜드에 대한 묘사도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참 순수했구나 이런 평면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박탈당해버린 평범한 유년 시절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창 친구들이랑 뛰어놀아야 될 나이부터 숨막 키는 압박감을 견뎌냈어야 됐잖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화가 서사적으로 가지는 깊이는 정말 딱 이 정도 선에서 멈춰버립니다. 전기 영화라고 하면은 인물의 삶과 고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속에서 이 위대한 음악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마이클은 정반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시대별 메가 히트곡들을 딱딱딱딱 줄 세워두고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를 끼워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음악을 낳았다기보다는 그냥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삶의 조각들을 배치해 놓는 거대한 이 뮤직비디오 모음집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주연을 맡은 마이클 잭슨의 실제 조카인 자파르 잭슨의 연기는 저는 좀 아쉬웠는데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할 때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거든요. 야, 저거 연습을 얼마나 한 거야 싶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무대 밖에 일상씬으로 돌아오면은 좀 많이 뻣뻣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대본을 그냥 낭독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배우의 문제만도 아닌 것 같은 게 대사 자체나 장면 연출 자체가 너무 안전한 길만 택합니다. 인물이 스크린 안에서 살아 숨쉰다기보다는 마이클 잭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관객들한테 계속 친절하게 설명만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거 애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위인전 보는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사실 영화가 이렇게 안전하고 납작한 톤으로
혼돈으로 빠지게 된 데는 영화 밖의 사정이 작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랑은 많이 달랐다라고 하네요. 초기 편집본은 1993년 경찰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마이클 잭슨의 저택을 급습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거기서부터 플래시백 구조로 그의 삶을 쭉 되짚어 보다가 다시 그 의혹의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던 거죠. 재판 과정이나 언론과의 극심한 갈등, 그리고 진통제 중독으로 무너져가는 어두운 모습까지 꽤 비중 있게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다 끝난 이후 문제가 생겼는데 1993년 의혹의 당사자였던 챈들러 가족과의 과거 합의서에서 어떠한 매체에도 챈들러 가족을 등장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뒤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결국 제작진은 산막 전체를 통째로 새로 찍어야 됐습니다. 이 재촬영에만 최소 $10,000에서 $1,500만 추가가 됐고요. 잭슨 재단 측이 그 엄청난 비용을 다 냈고 총 제작비는 최대 $2억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가인 존 로건의 집이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를 입으면서 작업이 또 지연되기도 했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영화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1993년 의혹을 중심축으로 삼던 원래 이야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이클의 예술적인 여정과 무대 위의 전설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재편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영화가 복잡하고 어두운 부분들을 피해간 건 감독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법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결과였던 거죠. 여기서 사실관계는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마이클 잭슨은 1993년 사건으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993년 건은 민사 합의로 마무리가 됐고 이후에 형사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5년에 있었던 별도의 아동 성추행 형사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완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적인 무죄와는 별개로 이 의혹들은 그의 생애와 대중적인 이미지에 지울 수 없는 큰 흔적을 남겼고 아주 민감한 영역이긴 하죠. 이 부분을 전기 영화에서 어떻게 다루느냐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는 그 복잡한 영역을 그리지 못했고 그 결과 영화는 훨씬 더 안전해졌지만 동시에 많이 얄팍해졌습니다. 이 찬란한 영광은 보여주는데 그 이면에 있는 한 인간의 복잡함은 충분히 담아내지를 못한 거죠. 물론 저는 전기 영화가 무조건 인물의 어두운 면이나 논란을 다 묘사해야만 좋은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밝은 면이나 예술적인 성취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뺐느냐가 아니라 남겨진 것들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냐인데 이 영화는 그 밝은 면을 묘사하는 방식이 너무 평면적이라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점들을 늘어놓고도 리뷰 초반에 음악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무대 연출 때문인데요. 와, 진짜 무대 연출은 장난 아닙니다. 이 영화가 가진 이 모든 아쉬움들을 이 무대 장면들이 멱살 잡고 그냥 다 끌고 갑니다. 이 잭슨5 시절부터 그 시절 레전드 무대들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순간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 무대를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대부분의 곡들은 다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 그냥 넋을 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세대가 아닌 저 같은 분들이라도 전주가 흐르고 퍼포먼스가 시작이 되면은 속으로 야, 이거지 하면서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전 세계 대중음악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전설 중의 전설인지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대만으로 단숨에 증명을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그 당시 영상들을 찾아봐도 너무 세련되고 에너지가 스크린을 뚫고 나올 정도입니다. 이 조카인 자파르 잭슨이 실제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랑 섞어서 직접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던데 이 춤선이나 리듬감이 약간 좀 과장 보태자면은 실제 공연장 1열에서 보는 듯한 그런 체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영화 전체를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이 무대 장면들은
무조건 이 극장의 빵빵한 사운드 아래에서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하자면 마이클은 전기 영화로서의 완성도만 보면은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물 내면 묘사가 얕고 서사가 지나치게 안전하고 매끄럽게만 정리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악이 시작되고 무대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그 모든 불만과 아쉬움이 잠시 멈춰버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관을 나서면서 마이클 잭슨 노래를 찾아 듣게 된다면 어쩌면 그게 이 영화가 진짜 의도한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이클 잭슨의 팬이시거나 음악은 익숙하게 들어봤지만 무대 위에서의 모습은 잘 모르셨던 저 같은 그런 분들이라면은 극장에 가실 이유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마이클 잭슨의 세대이신 분들도 아니신 분들도 댓글로 생각 남겨주시면은 저도 읽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